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물론 신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저는 인생 처음으로 밤마다 한 사람에게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았죠. 아무튼 그런 행복한 일정을 끝내고 돌아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행복한 일정을 끝내고 돌아와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다들 첫날 밤이 어땠냐며 짓궂은 농담을 하는데 저도 그거에 맞받아친다고 아주 그냥 죽여줬다면서 쉬지도 않고 괴롭혀줬다며 저를 뽐내며 웃고 그냥 그런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몇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날짜를 대충 보니 허니문 베이비가 태어난 듯 했습니다. 그 또한 축하받을 일이기에 저는 기쁜 마음에 동네방네 회사 안에 다 소문을 내고 다녔죠. 참 선물도 많이 받고 축하도 많이 받고 둘 다 같은 회사였기에 부서에서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내는 시간이 갈수록 배가 불러오고 제가 늦은 나이였기에 혹시 아이가 미숙하거나 싶은 마음에 산부인과를 찾아보았지만은 아이는 너무 건강하다 하시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초음파도 자주 해보고 이것저것 상태를 잘 챙겼습니다. 물론 가장 고생했을 아내에게 제일 잘했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뭐든 다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늦은 손주를 보게 되는 탓에 흥분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어찌나 자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화가 와서 우리 꼬물이 뱃속에서 잘 놀고 있냐며 안부를 물으시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셨죠. 아내는 그럴 때마다 너무 잘 있다며 어머님 닮은 예쁜 딸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분 좋으라는 말도 척척 잘 해냈습니다. 이제 만삭이 되어가니 회사도 쉬고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출산날. 예상보다 빨리 온 진통 탓에 부랴부랴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연분만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워낙 분만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그녀라 제왕절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가 가족들은 밖에 모여 대기를 하는데 얼마 후 출산을 마쳤는지 의사가 나오더군요. 근데 얼굴빛이 좋지 않아 무슨 일이냐, 아이에 문제가 있냐 했지만 아이는 건강하다는 말에 가족들은 모두 환호를 질렀죠. 하지만 의사는 여전히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부르길래 따라갔습니다. 가족들은 왜 아이를 안 보여주냐며 물었지만 의사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고 저는 울고 있는 아내와 함께 의사와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을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며 아기를 확인했지만 아기는 놀랍게도 새까만 피부를 가진 아기였어요. 저는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흑인이라는 생각은 당연히 못했고 왜 이렇게 된 건지 혹시 무슨 병이 있거나 한 거냐고 물었죠. 아내도 저도 피부가 하얀 편이고 왜 까만 아이가 나온 거냐 재차 의사에게 물었지만 의사는 말없이 아내를 쳐다보더군요. 휠체어에 앉아 입을 굳게 다물고 울음을 참으며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는 아내. 아내와 대화의 시간을 가지라며 자리를 피해준 의사를 뒤로 한 채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설명해봐.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아이가 왜 이래? 결국 울음을 터뜨린 아내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지금은 자기 입으로 절대 말을 못하겠다고 버티더군요. 힘든 날이었고 더 얘기해서 할 말도 없는 것 같으니 우선 돌아가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눈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저희 부모님만 챙겨서 다음에 봐야 할 것 같다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멀리서 왔는데 얼굴 한번 못 보고 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버티던 부모님이셨지만 제가 단호한 얼굴로 아이가 문제가 좀 있으니 지금은 어려울 것 같다 말씀드렸죠. 그래도 늦손주라고 오래 기다렸던 탓에 잘못되면 안 되지 안 돼 하며 수긍을 하고 따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머리가 복잡해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제게 전화가 오더군요. 장모님이었습니다. 미안하네. 면목이 없네. 내가 딸아이를 잘못 키워서 자네가 나한테 어떤 벌을 줘도 달게 받을 테니 제발 딸아이만은 용서해 주게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설마 하던 설마가 맞았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가 아닌 장모님을 통해 상황을 전해 듣게 되었죠. 문제가 된 것은 아내가 다녀온 처녀 파티였습니다. 회사 내에서 처녀들끼리 축하해준답시고 다녀온 처녀 파티. 그곳에 가서 원나잇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아이가 그 원나잇의 결과랍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장모가 말하길 기필코 그 전에 어떠한 실수도 없었고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니 용서를 해달라 합니다. 글쎄요, 이 상황에서 용서를 한들 무엇이 달라질까요? 완전한 용서는 저 흑인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우는 것인가요? 마음속으로 끝까지 용서를 구하는 장모에게 화가 났지만 저는 또 거기서 모질게 말을 못하고 그냥 이혼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장모도 수긍을 하셨습니다. 저는 빠른 시일 안에 서류를 준비해서 장모에게 보내드렸고 이혼하며 책임 묻지 않을 것이며 위자료 따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혼하기 위해 만난 아내는 여전히 절 보며 미안하다며 울더군요. 저는 그저 몸이 건조한 표정으로 대했고 절차에 따라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바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여행 가서 원나잇 한 게 법적으로 죄는 아니었고 결혼 후에 저지른 것도 아니고 혼전이니 그냥 됐다 했죠. 물론 이혼할 때 유책 사유를 따지자면은 당연히 아내에게 있었겠지만 그녀를 불쌍하게 본 탓도 있었는지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행복했던 시간들을 뒤로 한 채 그녀와 이혼을 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아내는 퇴사를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회사에 남아있는 동기 여사원들이었죠. 그들은 같이 처녀 여행을 다녀온 장본인들이니까요.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제일 친한 직장 동료에게만 흑인 아이가 태어난 사실과 사건 이야기를 해주며 소주 한 잔을 했는데 말하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회사에는 소문이 쫙 퍼져 있더군요. 오히려 그 친구는 저에게 이대로 네가 아무 말도 안 하면은 네가 문제 있는 줄 안다고 이런 건 말해줘야 한다며 그냥 다 얘기를 해버렸답니다. 결국 처녀 여행을 같이 다녀온 여사원들은 소문이 퍼지면서 줄줄이 남자친구들한테 차였고 그중 한 명은 결혼 준비 중이었는데 예비 신랑이 파혼해버렸더군요. 지금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한 채 억지로 회사는 다니고 있긴 하지만은 아마 조만간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한 날입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며 소주 한잔하며 마음을 달래고 있네요. 저는 저대로 잊어가면 되지만 늦손주를 기대하시던 저희 부모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더니 전 아내의 집을 찾아가 장마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한바탕 난동을 부리셨습니다. 장모는 뒹구르면서 잘못했다고만 빌고 벌써부터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은 저는 불효자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속상함이 지워지지 않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다 괜찮아지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